네, 이어서 카라 프레지던트 리포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카라 프레지던트 리포트는 김상은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카라 프레지던트 리포트는 아마도 저희 행사 때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 의도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매년 또 향후 계획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방사선 산학협 협력 또 기술 사업화 관련해 갖고 저희 진흥협회에서 앞으로 수행하게 될 그런 계획들 또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R&D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천억 원, 한 2,500억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이제 출연금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드는 사용되는 비용이 많이 차지하지만 2천억 원 이상의 이 R&D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축적은 계속 연구비 투입에 따라서 증가되지만 기술 상용화 여건은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기의 방사선 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방사선 산업은 이 산업 의 밸류 체인이 정립이 되어 있질 않고 또 산학연 간의 기술 흐름도 막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비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 방사선 관련된 산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최근에는 이제 커다란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고 혁신 역량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공급, 또 산업체에서 필요한 공급 기술 수요 사이에 어떤 미스매치가 여전히 발생하고 따라서 기술 개발과 산업의 연결고리가 아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방사선 산업이 취약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원인은 저희가 산업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산업체의 혁신 역량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공공 연구기관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료는 조금 시간이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내 대학이 이제 2023년 재작년 기준으로는 총 대학에 투입된 연구비가 9조 8조 7천억 그러니까 9조 가까이 되고 이 당시 자료로는 지금 5조 정도 됩니다만 이 자료를 갖고 그대로 얘기해도 우리가 연구 생산성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투입된 연구 개발비 대비 기술 사업화 또는 기술 이전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국내 대학이 1.5%밖에 안 됩니다. 20억의 출연료 1.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에트리아 같은 그런 데는 7%, 8% 되는 그런 출연료도 있지만 출연료 전체 평균 1.2%. 반면 스탠포드대 같은 데는 연구 생산성이 6%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서 따라서 우리가 투입된 연구 개발비 대비 연구 생산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의 연구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방사선 산업과 관련돼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연구는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창출, 마케팅 이렇게 구분한다면 기초 연구라는 건 지식 창출, 응용 연구는 문제 해결, 개발 연구는 기술 확보된 기술을 제품 서비스로서 시장에 안착시키는 그런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 과연 우리의 연구 목적은 우리는 어디에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만 되는가? 물론 이 방사선 기초 과학에 몰두하는 기초 과학자는 기초 연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대부분의 방사선 공학이라든가 방사선 의학이라든가 기초 연구를 하지 않은 방사선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응용 연구나 개발 연구에 치중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제품 서비스 창출 마케팅 막 이런 것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연구 또 이 중개 연구 또 나아가서는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를 통한 산학 협력 또 창업에 이르기까지 막 이런 것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런 응용과학자 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 문제 발굴이나 해결책 제시보다는 논문이나 특허 창출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이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고 또 그런 논문이나 특허에서 끝나버리고 안주하는 그런 과학자들 그런 이 연구 문화랄까요? 연구 관행이랄까? 이게 또 앞으로 이 기술 상용화에 크게 관점을 안 두는 그런 연구 관행이 이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인가요? 뭐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혁신의 정의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발명을 시장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지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내놓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내놓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하고 발굴하는 그런 데에 내놓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의 이 사회적 기여 또 우리 기업들의 이 혁신 역량 막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차관님께서도 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부가가치 생성의 가치사들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아주 단순화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연구 개발 또 연구 개발 성과의 제품화 서비스화 또 이런 제품화 서비스화된 그런 성과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제조 또 그것을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마케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지금 방사선 산업은 주로 마케팅 쪽 또 일부 최근 와서 이제 제조에 아주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나 마케팅이 기술 기반의 마케팅, 기술 기반의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된 시장에 많은 기업이 와서 경쟁을 하니 이게 레드오션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이 시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단의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화 이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화를 할 수 있는 곳은 혁신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혁신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사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첫 번째 단계는 이 연구개발 또 연구개발 성과의 제품화 서비스화를 일으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이 소위 아카데믹 앙트레프레너십을 강화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아카데미아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 산업화하고 또 기술사업화 산업화로 형성된 산업자본이 다시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투입해갖고 연구개발을 발전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는 방사선 진흥 계획, 또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 등을 통해서 이런 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애를 써 왔습니다만, 저희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이런 이 정부의 노력에 힘을 더해서 이 산학연 협력의 키플레이어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산학연 생태계의 중심축, 산학연 연결 협력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산학연 결집 연결을 통한 선순환 발전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목표, 기술 사업화 전주기 지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 창업 단계, 창업 성장 단계, 성숙 단계, 또 이렇게 해서 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창업을 일으키는, 또 사업화를 일으키는 그런 전주기 지원 이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방사선 기술사업화위원회, 방사선 기술 거래 촉진 협의회 등을 설립을 해서 등의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방사선 산학연 또 사업화 전문기관 협업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또 방사선 기술거래 페스타, 또 사업화 창업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이 관련 이 스티뮬레이팅한 그런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이 방사선 기술 수요 공급 기관 간의 기술 거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정보 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더 강화해서 방사선 기술 사업화 또 기술거래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자극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산업화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또 그런 기술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또 벤처기업 등에게 어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매저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이 너처링하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직접 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부처 여러 가지 이런 사업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초기 단계의 기업이나 또 이런 것을 생소한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런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민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민간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연구자나 방사선 기업들이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투자자들이 또 우리 방사선 산업을 잘 모르는 측면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양쪽의 이해를 높이고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넓은 더 큰 포부로는 여기 2030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2030년까지는 저희가 방사선 기술 사업과 종합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금 로드맵을 수립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 거래 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이어서 기술 평가 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사업화 종합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서 명실공히 우리 방사선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 기술 개발, 또 사업화, 산업화, 또 제품 서비스의 사회 안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종합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것들의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사선 및 방사동위원소 이용 진행법 안에 이 사업화 업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논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일에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술보증기금과 방사선 기술사업 기술기업 지원과 관련된 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뭐 그 내용, 그 취지와 내용이 잘 요약된 이 동영상 홍보 자료가 있어서요. 잠깐 여러분께 좀 소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선 기술기업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사선진흥협회는 기술보증기금과 방사선 기술기업 사업화 지원을 비롯해 기술거래 촉진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이 우리 체결됨에 상금 따라 부회장님께서 방사선 수고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선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방사선 기술기업 기술보증과 융자 복합 지원을 비롯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과 기술의 수요 공급 실태 조사 등에 협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저희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방사선 과학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그런 이 슬로건을 가지고 방사선 생태계의 중심축, 정부 방사선 정책의 민간 파트너, 특히 이제 이 방사선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고 산업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방사선 국가연구개발 관리 전문기관으로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방사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도 저희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통해서 이 방사선 과학기술 또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방사선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카라 2024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행사인 정책 브리핑에서는 방사선 R&D 지원 사업, 방사선 기술 산업 트렌드 분석, 방사선 인프라 기반 산학연 지원 전략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손병찬 연구위원님께서 2025 방사선 R&D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손병찬 연구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병찬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단에서 이제 방사선 사업 분야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은 과기부와 이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 원천 연구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평가 전문 기관입니다. 방사선 분야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많은 교류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 연차대회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재단과 협회가 방사선 분야 연구자 그리고 이제 기업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방사선 기술 개발 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해서 산학연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거나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방사선 진흥 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해서 방사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계속사업 현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략히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현장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내년에 새롭게 착수하는 사업과 과제들의 지원 분야,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과 내용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3차 방사선 진흥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3차 방사선 진흥 계획은 2022년 수립되어 26년까지 시행 중인 방사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이용법에 따라서 1차 진행 계획이 수립된 2011년 이후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구 개발 및 이용 증진,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 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3차 계획을 수립할 때 협회에서도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대안 제시 등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예상하시듯이 여러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계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R&D,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시스템 부재 등을 문제로 보고 기술 사업화 전후로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연구계에서는 전문적인 연구 인력, 테크니션과 같은 전문적인 지원 인력의 유입 부족, 그리고 연구 인프라의 노후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사선 분야에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방사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향과 해결 과제들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를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과기부가 발표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도 내용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를 고려함으로써 방사선 진흥 계획의 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구체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4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현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10개 사업에 약 803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크게 R&D와 기반 구축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 R&D의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환경, 산업 등 여러 분야의 방사선 기술을 적용한 과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PT라고 하는 일반 목적 기술로서의 방사선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응용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바텀업식 과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올해 정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연구비가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잠시 후 말씀드릴 2025년 신규 사업을 통해 방사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하단에 보이시는 기반 구축 사업들은 대규모의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가속기 또는 연구로에서 생산되는 동위 원소의 종류를 늘려 나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공급, 해외 수출까지를 고려한 전 주기적 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개발, 사업화,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수급, 수출 지원과 같은 기반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전 방위를 고려한 방사선 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년도 신규 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네, 아직은 그 국회 예산 심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보고 계신 4개 사업을 통해서 총 80억 원 규모로 산학연에 24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고려하되 연구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서 바텀업 기초연구 사업과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도 신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먼저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은 내년에 30억 원이 확보되어 3개 과제에 대해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크게 3가지 원천 기술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화합물의 독성을 저감하거나 효능을 높이는 신규 활성 물질을 발굴해서 신약 개발의 공정을 혁신할 수 있는 감마선 관련 기술 개발의 1개 과제, 그리고 강입자를 이용한 원소 변환 및 양성 결함을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특성을 활용한 반도체 균일 도핑 기술 개발의 1개 과제, 그리고 전자선의 상온에서의 신속 고하 반응을 통해 열 에너지 기반의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전고체 2차 전지 기술 개발의 1개 과제를 품목 지정 방식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말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을 공고해서 4월 연구에 착수하는 대략적인 일정이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방사선 국가 전략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20억 원이며 3가지 내방사선 반도체 요소 기술을 묶어서 하나의 대과제 형태로 5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주 환경에서 방사선 내구성을 가진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제로서 방사선 영향평가, 극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개발, 패키징 기술 개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환경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가 초미세 공정 수준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 에러, 즉 우주에서 유입된 방사선의 영향으로 반도체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형 연구 시설을 활용해야 하고 국내외의 여러 기관의 공동 연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자유 공모 형태보다는 지정의 형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사선 혁신 이용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개인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방사선 기술 응용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는 바텀업 방식의 신규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하되 추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서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말경에 선정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사선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착수되어서 방사선 및 비파괴 기술 분야의 산업 육성 센터 설립을 마치고 내년에는 2개 내역 사업이 추가로 시작됩니다. 우수 유망 방사선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 인증, 제품화 6개 과제에 13.5억 원, 대형 방사선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술 실증 지원 및 전문 지원 인력 육성에 4개 과제 6.25억 원이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정부와 재단과 협회가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만큼 혁신적인 성과 창출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방사선 분야의 정책 및 정보 지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노벨 과학상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01년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은 엑서선을 발견한 빌헬름 렌트겐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알고 보면 방사선 기술은 오랜 전통의 기술이자 에너지 및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기술이 경제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랑받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병찬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황규호 실장의 방사선 기술 산업 트렌드 분석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정책개발실 황교호 실장입니다. 먼저 이 유튜브 생중계이기 때문에 평소 발표하는 것 좀 비교해서 좀 많이 떨리긴 하고요. 혹시나 중간에 제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 용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기술 산업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방사선 기술의 어떤 혁신, 성장 기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장 동향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선 기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범용 기술로서 물질의 물리 화학적 변화를 유도한다든지 인체 물질 내부를 이제 파괴하지 않고 탐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의학, 공업, 환경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이제 기존 산업의 기술적, 산업적 혁신에 기여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비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간 비파괴적 물질 분석을 통한 신속 검색 검출, 그리고 복합 소재의 경화, 공정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경제성 및 효율성에도 혁신을 기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기술의 어떤 활용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먼저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산업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품 내 결합 유무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 장비에 엑스레이 장비가 활용되고 있고요. 2차 전지에서도 배터리 내구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기술은 산업 공정에서 어떤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결함 검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소재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및 내화 전선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및 수명 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신뢰성 및 열특성, 전력 효율 향상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안 및 산업 안전 관련해서도 엑스레이 스캐너 장비 등을 활용한 수화물 탐지 과정에서 방사선 기술이,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금속 구조물의 내부 결합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방사선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차원에서도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도 어떤 진단 및 치료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서 발전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단순히 방사선을 쬐이는 조사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의료 및 농업 분야에서 먼저 방사선 기술이 활용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순 조사 기술 차원에서 이거를 벗어나서 생물 또는 화학적인 어떤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형으로 방사선 기술이 발전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첨단 ICT와 융합을 통해서 특수 목적형 융합 기술로서도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사선 기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건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밀 치료 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이 많이 더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정밀 치료라고 하면 이제 정밀 진단 및 종양 표적 치료용 고기능 방사선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개발 과정과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이제 방사선 기술이 활용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 지원 과정에서도 방사선 기술이 활용이 될 건데, 이 방사선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임상 및 임상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신약 개발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데 방사선 기술이 활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라든지 차세대 전기, 전자 또는 에너지 소재 개발 과정에서도 방사선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시장 동향을 분석한 방법론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국가적인 수출입 규모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 통합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세 분류 통합 분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12년부터 22년도까지의 어떤 전 세계 방사선 무역 규모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12년부터 22년도까지 연평균 9%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약 3천억 불 정도의 규모로서 방사선 무역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 무역 규모 중에서 실질적인 어떤 방사선 제품이 과연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한번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 방사선 제품이라 함은 단순히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분야 외에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방사선 동위원소, 그다음에 산업용 방사선 기기,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 무역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규모를 파악한 결과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3조 8천억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세계 시장 규모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의료기기가 굉장히 포션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기기, 그다음에 동위원소 순으로서 이제 그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약 한 13.7% 정도로 이제 연평균 증가율의 어떤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방사선 기술이 어떤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질병 발생 건수가 증감에 따라서 진단 및 치료 분야 등 의료 분야에서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국내 시장 규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세계 동량 규모였고, 이 세계 동량 규모를 보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수출입 규모로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을 했고요. 국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무역 규모로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 기반으로서 이제 규모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매출액 규모를 파악한 기준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기준인 9,631개 기관 기준으로서 저희가 경제 규모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21조 정도 규모로서의 국내 시장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1조 규모 중에서 산업에 관한 그 경제 규모 포션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 농업, 비파계, 방사선 멸균 순으로서 이제 이 그 규모가 시장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산업적인 부분과 의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포션이 큰데, 그럼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인 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거냐라고 봤을 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소재, 영상 분야 및 방사선 기기 중심으로 어떤 시장이 계속 지속 확대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진단, 치료 수요가 이런 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 스타트업을 포함을 해가지고 펫 개발이 지금 계속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달 궤도선 영상 장비 등에 대해서도 방사선 장비가 탑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첨단 소재 산업 중심으로서 방사선 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분석 검사기기, 공항만 보안 검색기, 측정기기 등 다양한 어떤 방사선 산업 기기에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고, 의료 진단용 정상기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시장도 지금 현재와 유사한 추세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이런 그 하나의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제 뭔가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맨 먼저 보는 거는 제조업입니다. 과연 이 제조업이 얼만큼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제조업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그 기준을 지금 활용을 해본 게 뭐냐면, 그 원자력 안전법에 대한 인허가 기간 중에서 방사선하고 방사선 발생 장치, 방사선 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생산 판매, 그리고 이제 비파계 쪽 검사 분야에 대한 이동 사용 허가 기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조기업이라는 것으로서 그 카테고리를 묶었고요. 저희가 묶었을 때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총 359개 기관이 이제 제조업 기관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총 6곳, 중견기업이 41곳, 중소기업이 총 312개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사선을 주력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용 차원에서 제조업에 방사선 기술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조업 기업으로 저희가 좀 포함을 시키게 됐던 거고요. 다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틱이라든지 여러 중견기업의 어떤 그런 그 건출한 중견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중견기업의 숫자가 이제 좀 있음을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그 기업에 대한 제조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방사선 영상 측정기기, 중저가 의료 진단기기 개발 중심으로 제조업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산업, 의료, 동연서 순으로서 제조업이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어떤 그런 방사선 산업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좀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계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그렇죠. 의료기기와 산업용 방사선기기 동연소 순으로서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요. 국내에서는 이제 산업 제조 분야와 의료 순서로서 이제 좀 순서가 약간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좀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이 대부분의 치료기기 제품 자체는 미국과 유럽 대기업에서 독점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인 거고요. 국내는 기기 개발보다는 암 치료 효율 향상 등을 위한 생물학적 기술 기초 연구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역전 현상이라든지 그런 산업 구조가 좀 서로 좀 상이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기기는 소량 다품종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다국적 기업과의 자본, 기술력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그런 존재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우수한 기술, 기초 기술이 있어도 엄격한 임상 시험 절차와 어떤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 대비해서 제품 개발이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크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내용을 보니 이제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활용 기술은 법적 규제로 인해서 시설 및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어떤 자체 구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사선 어떤 기술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어떤 그런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방사선 기술은 어떤 그런 산업의 중요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범용성 기술 특성을 활용을 해서 타 분야의 대표적 융복합 기술로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국내 어떤 여러 제조기업이라든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어떤 그 한 번도 이렇게 좀 내려가거나 이제 멈칫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산업 규모 성장을 유지를 통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오고 있다라는 게 방사선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그 단순 조사 기술로 해서 이제 첨단 의료 소재 산업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재단하고 과기중통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방사선 분야 R&D 지원 사업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서 수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히 이 방사선 분야에도 존재함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화 가능성도 점차 확대돼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사선 기술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제도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좀 잡아 나갈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방사선 분야는 타 기술과는 달리 기술하고 인프라 활용 기회를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사선 기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기업체의 시설 등에 대한 자본 부담을 줄이고 가용 자본을 연구 인력 양성하고 세계 시장 개척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 기술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이미 저희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현재의 소규모 연구개발 지원 단계를 벗어나서 대형 과제 중심으로서 대형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방사선 그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했던 5년간 지원했던 방사선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방사선에 대한 어떤 신틸레이터 필름 제작 기술을 통해서 어떤 센서, 방사선 센서 핵심 소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화 가능성을 저희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틸브로마이드 같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 세계적인 금지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 금지 약품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기술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방사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문화재 보존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어떤 혈액 조사기의 사용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낮추고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방사선 그 발생 장치를 활용한 이제 혈액 방사선 조사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실제 제품화된 과정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방사선 기술의 어떤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박태진 센터장님의 방사선 인프라 기반 산학연 지원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협회 박태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방사선 인프라 기반 산학연 지원 전략입니다. 발표 순서는 센터의 구축 배경부터 저희 시설과 장비 구축 현황, 그리고 제공했던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센터가 추진할 사업 계획과 연계된 지원 전략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구축 배경을 보시면은 그 방사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과 그 방사선 진흥 계획에 그 근거를 두고 지원 근거를 두고 시작을 했는데요. 방사 연구 기반 확충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개발한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자체 시험을 위해서는 방사선 기기 팹 센터가 구축이 되었었고, 그 팹 센터에서 시험한 그 공인 성적서로 공인 성능 평가를 위해서 저희 센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주요 역할을 보시면은 방사선 등 관련 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 시험, 교정 및 제품 인증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방사선 산업 표준화 부분까지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보시면은 2014년도에 정도관리 센터 구축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15년도에 기기 시험 센터 사업 구축,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국제 공인 교정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22년도에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현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그 두 가지 센터 구축 사업, 정도관리 센터 구축과 기기 시험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음은 물론이고, 저희가 그 전리암 선량 기회 4개 분야에 대해서 공인 교정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방사선 서베이 메타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현재 국내 최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교정 시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성능 평가 시험 전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인 그 교정에 대한 교정 시험에 대한 소급성 확보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제품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해서 타 시험 기관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된 장비는 기준 방사선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 조사 시스템 10종, 거기에는 뭐 코발트부터 감마선부터 베타 X 중성자선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종 분석 등이 가능한 능 측정 시스템 12종.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산학연에 대한 연구 개발 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비들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보시는 대로 직접 사용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시설과 장비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시는 거고요.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교정 및 시험에 대해서는 공인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시험 분야는 이제 기업들이 설정한 시험 절차에 의한 자체 시험도 저희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 이용
그래프를 보시면은 직접 사용 서비스도 그렇고 시험 서비스 모두 23년도 정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24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자가 찾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감마원 조사 시스템은 ISO, IAEA 그리고 IEC에 의한 국제 규격 표준 기준빔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4종에 대한 감마선 시스템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코발트와 세슘에 대한 조사 시스템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현재 그 카메라 내방선 테스트라든지 방산 계측기에 대한 시험 교정 서비스 그리고 방산 센서에 대한 이런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엑선 조사 시스템도 ISO나 IEC 그리고 안시 기준에 의한 기준별로 운영하고 있고요. 총 3종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국제 규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빔 구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베타선 및 중성자 조사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베타선 중에서는 베타 선원, 스트론튬 90이라든지 크립톤 85에 대한 선언을 이용하고 있고 중성자 조사 시스템은 저희가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산란선의 영향이 5% 이내로 해서 가장 정확한 중성자 조사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선 및 중성자 공인 서비스는 저희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능 분석 시스템은 EPR 장비라든지 핵종 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식품 방사능에 대한 분석 서비스도 가능하고 고설량에 대한 설량 평가 서비스도 가능한데 저희가 능 분석에 대한 부분도 25년부터 공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주로 지금은 그 실무 교육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려면 이제 서비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기부 사업으로 지원받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서비스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산업부에 있는 원전 해체 과제라든지 가동 원전 과제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성능 평가 시험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험 절차 등에 대한 개발을 한 바 있고 또 원전 내 그 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방법, 내환경 검증 기술에 대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측정에 대한 실습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그 고객에 대한 그 수요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이 이제 시험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의뢰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의 인증에 대한 부분을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쨌든 그 시험이나 인증 제도를 활용을 해서 무역 기술 장벽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국에서도 앞으로 뭐 이런 시험이나 인증에 대한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뭐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저희 그 제품 성능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신력 있는 이런 시험 결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인증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고 맨 밑에 우측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한 기업 여기 와 계시는데 비용이나 그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부분 아까 실습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센터에서는 그 VR이나 AR을 이용한 그 가상 체험 교육을 개발을 해가지고 현장에 오시지 않고도 저희가 자리에서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센터에서는 그 뭐 산학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연구 사업화 그리고 그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시장 진출 지원 전략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코라스에 대한 공인 역량 확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협력 강화 그리고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는 인증 표준화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방산기기 품질 관리 및 검정체계 고도화 사업은 저희 정읍센터에서 확보한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국제 표준 규격 기반의 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검정체계 마련,
마련 및 그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총 85억이고 27년도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전략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라스에 대한 저희 시험 교정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에 대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현재 있는 그 인프라에 대한 시설 장비 고도화 및 성능 평가 운영 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제품 인증 체계 구축은 내년까지 일단 기본 1차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구축된 그 시설을 저희가 체계를 이용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희 그 센터에 제품 인증에 대한 서비스를 의뢰하게 되면은 방사선학적 시험은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할 거고, 비방사선학적 시험 등은 저희가 관련되는 그 시험 기관과 연계해서 한 번에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화 지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인 서비스 역량 확대 부분에서는 현재 그 계측기기 쪽에 이제 방호용 계측기기에 대한 시험 코러스 1개가 있는데 이쪽은 저희가 앞으로 10개 분야로 시험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교정 분야는 저희가 환경 선량률 감시기부터 전리암 선량계 4개 분야에서 총 15개 분야, 그리고 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저희 서베이 메타에 대한 제품 스킴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7년까지는 차폐 소재라든지 방사능 발생장치 분야에 대한 그 제품 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고객이 요구한 분야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저희가 코러스 시험 교정에 대한 서비스 역량, 그리고 제품 인증에 대한 체계 구축, 아울러 제도화 부분까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설 장비에 대한 인프라 고도화, 또 운영할 수 있는 그 통합평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갖고 있는 그 품질 규격이나 아니면 저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부처의 분야와 그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문화재청의 수침 문화재에 대한 방사선 보전 처리에 대한 시험, 그리고 공인 시험이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원전 내환경 검증 시험, 그 원전 장비에 대한 시험, 그리고 내방사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나 반도체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사 안전 규제 이행과 관련돼서도 환경 감식이라든지 판독 성능 검사에 대한 규제 이행 부분을 저희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다양한 부처 분야와 앞으로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능평가 시험과 제품 인증 다음에 저희가 이제 표준화 부분까지를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과기부 방사선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등을 보시면은 다양한 사업 등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들을 저희가 우수한 연구 성과와 인프라 구축 기술 등을 표준화와 연계해가지고 민간 주도용 방사선 산업 표준화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표준화 플랫폼이라든지 표준 협력기관 지정과 관련된 표준화 관리 기반 구축, 그리고 두 번째가 표준화 기술 개발 쪽에 해당되고 표준화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설명이 일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어쨌든 방사선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산학연을 지원하고 있는데 25년부터는 이제 방사선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이 아마 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나눠주는 사업들은 저희 정읍센터 제품 인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시장 진출이 유망한 기술이나 제품의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2단계에서는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험 인증 사업 등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앞으로 방사선 관련 기업 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뭐 시험 성능 평가 그 제품 인증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6단계에서 8단계에 해당되는 표준화까지 저희가 좀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안전 규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시험 인증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히려 시험 인증으로 인해서는 역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품질 관리 차원에서 교정 말고도 시험과 인증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대진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